새벽 4시, 저는 또 그 꿈에서 깼습니다. 비 오는 옥상, 난간 너머로 떨어지는 딸의 실루엣. 손을 뻗지만 닿지 않는 그 거리. 제 입에서 나오는 건 소리 없는 비명뿐이었습니다. 깨어나면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고 베개는 언제나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새벽에 도시는 여전히 불을 켜고 있었지만 이 집은 너무 고요했어요. 남편의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10년 전부터 우리는 각자의 방에서 잠을 잤으니까요.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달력을 봤습니다. 10월 17일, 딸의 기일이었습니다. 10살이 됐구나. 혼잣말이 새벽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딸이 떠난 지 10년, 68년을 살아온 제 인생에서 지난 10년은 가장 길고도 공허한 시간이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벌써 일어나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눈이 마주쳤지만 인사를 나누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것으로 충분했어요. 아니, 그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컵을 2개 꺼냈다가 하나를 다시 넣었어요. 남편은 커피를 마시지 않으니까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가 함께 아침을 먹지 않게 된 게 아마 딸이 떠난 그날부터였을 겁니다.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끝을 자극했지만 어쩐지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찬장 맨 위에 놓인 작은 그릇이 보였거든요. 딸이 좋아하던 된장국 그릇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은 그릇. 먼지만 쌓이고 있을 그 그릇을 보자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정말이지 딸이 그 된장국을 좋아했다는 걸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회사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먼저 나갔고 저는 혼자 현관문을 잠갔어요. 문을 잠그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복도 끝 딸의 방문이 보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는 그 문을 1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못했어요. 오늘도 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68세.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눈가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습니다. 회장이라는 직함은 여전히 무겁고 하지만 그것만이 저를 붙잡고 있는 유일한 줄이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저는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문예당 본사, 비서 김 과장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그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문예당 전 직원이 아는 날이었으니까요. 전 회장의 딸이 떠난 날.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편했어요. 회장실에 들어섰습니다. 넓고 고요한 방.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지만 저는 그 풍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상 한쪽에 놓인 액자를 봤어요. 뒤집혀 있는 액자. 10년 전부터 뒤집혀 있는 딸의 사진이었습니다. 차마 보지 못해 뒤집어 놓았지만 그렇다고 치울 수도 없었어요. 손을 뻗어 액자를 만졌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나무 프레임. 손가락 끝에서 먼지가 느껴졌어요. 딸아, 엄마는 아직도 너를 볼 용기가 없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고 결제를 하고 회의 일정을 확인했어요. 기계처럼 움직이는 하루.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김 과장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신인 작가 공모전 최종 심사 서류입니다. 책상에 놔두세요. 김 과장이 서류를 놓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보지 않았어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몇 시간 후 해가 기울 무렵 문득 그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심코 첫 장을 넘겼어요. 지원서 한 장, 이름, 나이,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쓰인 이름 하나, 윤서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한 번 뛰었어요. 윤서진, 서진. 딸의 이름이 서진이었습니다. 아니, 같은 이름일 뿐이야. 흔한 이름이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지만 손은 떨리기 시작했어요. 서류를 내려놓으려 했지만 시선이 그 이름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윤서진. 왜 이 이름이 이렇게 낯설지 않은 걸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회사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벌써 와 있었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을 먹지 않았어요. 식욕이 없었으니까요. 방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본 그 이름을 떠올렸어요. 윤서진. 딸의 이름 서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딸이 태어났을 때 제가 지어준 이름이었어요. 참되고 진실하게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진실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또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비 오는 옥상, 난간에 서 있는 딸. 손을 뻗는 저. 하지만 닿지 않는 그 거리. 딸아, 왜 그때 엄마에게 말하지 않았니? 왜 혼자 그 무게를 짊어지려 했니? 새벽이 되자 결국 참을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10년 전 딸이 쓰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딸의 낡은 수첩, 펜 몇 자루, 그리고 그것, 딸이 아끼던 만년필. 제가 딸의 대학 입학 선물로 준 만년필이었어요. 내가 좋은 글을 쓰길 바란다며 건넸던 그 펜. 하지만 딸은 한 번도 그걸 쓴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년필을 손에 쥐었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어요. 뚜껑을 열자 잉크가 마른 흔적이 보였습니다. 펜촉은 낡아 있었어요. 혹시 딸이 이 펜을 썼던 걸까요? 혹시 딸이 쓴 글이 어딘가에 남아 있는 걸까요?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내일 그 서류를 다시 봐야겠다. 윤서진이라는 이름. 그 이름이 제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10년 동안 닫아두었던 문 하나가 천천히 열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딸아, 혹시 내가 나를 찾고 있는 거니? 그 질문에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다가 결국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회사에서 가져온 서류 가방을 열고 그 공모전 지원서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왜 이렇게 떨리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윤서진. 그 이름이 적힌 원고였습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남편의 방에선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혼자 소파에 앉아 스탠드를 켰어요. 노란 불빛이 원고를 비췄습니다. 표지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갑고 매끈한 종이에 감촉.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고 첫 장을 넘겼어요. 그리고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비 오는 옥상, 손끝에서 미끄러진 이름 하나. 손에 쥔 원고가 흔들렸어요. 아니, 제 손이 떨리는 거였습니다. 이 문장, 이 표현, 딸이 쓰던 그 방식이었어요. 딸은 늘 이름 하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기억 하나, 미소 하나, 눈물 하나. 딸만의 독특한 문체였죠. 계속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눈으로 글자를 따라가는데 가슴이 점점 조여들었어요. 어머니는 늘 창밖을 보셨다. 나를 보는 대신 저 멀리 빌딩들을 보셨다. 나는 어머니의 등을 보며 자랐다.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더 익숙했다. 어머니가 내 이름을 부를 때면 그 목소리엔 사랑보다 피로가 더 많이 섞여 있었다. 원고를 읽는 손이 점점 더 떨렸습니다. 이건 딸의 목소리였어요. 딸이 했던 말, 딸이 느꼈을 감정, 딸이 저를 바라보던 그 시선. 왜 이 작가가 우리 딸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걸까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손가락이 종이를 제대로 잡지 못해 페이지가 구겨졌어요. 다시 펴며 읽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대학에 갈 때 만년필을 선물했다. 좋은 글을 쓰라고 했다. 하지만 엄마는 내가 어떤 글을 쓰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만년필.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딸에게 준 그 만년필. 어젯밤 서랍에서 꺼내봤던 바로 그 펜. 원고를 내려놓으려 했어요. 더 이상 읽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저절로 다음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어요. 나는 매일 밤 일기를 썼다. 엄마에게 하지 못한 말들을 썼다. 엄마, 오늘 나 칭찬받았어. 엄마, 오늘 나 속상했어. 엄마, 나 좀 봐줘. 하지만 그 일기는 영원히 서랍 속에 갇혀 있을 것이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볼을 타고 원고 위에 떨어졌어요. 글씨가 번졌습니다. 급하게 손으로 닦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딸아, 너 정말 그렇게 생각했니? 엄마가 널 보지 않았다고 생각했니? 회상이 떠올랐습니다. 딸이 15살이었을 때였어요. 딸이 제게 노트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엄마, 이거 봐. 내가 쓴 이야기야. 하지만 저는 그때 회사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봐줄게. 지금 바빠. 딸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시는 자신의 글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아니, 잊은 게 아니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겠죠. 엄마는 바빴어. 널 위해 일했어. 그런데 너는 왜 그걸 몰랐니?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딸을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일로 도망친 건 아니었을까요? 새벽 4시가 넘었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고요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원고의 중간쯤 읽었을 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 남편이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남편이 거실의 불빛을 보고 멈췄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왜 안 자고 있어? 남편의 목소리는 10년 전보다 더 낮고 거칠어져 있었어요. 잠이 안 와서요. 그 서류는 뭐요? 회사 일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남편에게 어떻게 말하겠어요? 여보, 이 원고가 우리 딸 같아요라고? 남편은 10년 동안 딸 이야기만 나와도 자리를 떴는데 남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문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다시 혼자 남겨졌습니다. 정말이지, 이 집에서 제가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은 외로움이었어요. 다시 원고를 펼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몇 장만 남았어요. 엄마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하지만 엄마는 듣지 않을 것이다. 아니, 들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문장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이야기는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내용이 시작됐어요. 딸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소녀의 이야기였습니다. 엄마 없이 자란 소녀, 엄마의 이름만 알고 있는 소녀, 엄마를 찾아 나서는 소녀의 이야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본문이 끝난 곳,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메모 하나. 이 이야기는 제 엄마가 쓰다 만원고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엄마는 제게 이 원고와 이름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이 글을 읽어준다면 전 그걸로 충분합니다. 마이너스 윤서진. 원고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 그 위에 쓰인 문장들, 딸의 목소리, 딸의 문체, 딸의 마음. 이건 딸의 원고예요. 그리고 윤서진이라는 작가는 딸이 아니야, 아닐 거야. 말도 안 돼.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선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이 원고가 저를 찾아온 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흩어진 원고 사이에 앉아 한 장 한 장 주웠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딸아, 이게 정말 내 글이니? 내가 엄마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었니? 왜 살아있을 때 말하지 않았니? 왜 이렇게 늦게 엄마에게 전해지는 거니? 질문은 끝없이 이어졌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바닥에 흩어진 원고만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원고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딸의 마지막 말들을, 딸이 저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음을. 이 작가 윤서진.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요? 왜 딸의 원고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혹시 이 사람이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이미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날 찾고 있는 건가? 딸이 이 사람을 통해 나에게 말을 거는 건가? 해가 떠올랐습니다. 거실에 빛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원고를 안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거실로 오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혔어요. 남편이 나갔습니다. 인사도 없이 혼자 남았습니다. 원고와 함께, 딸의 목소리와 함께 일어나야 했어요. 회사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원고의 첫 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비 오는 옥상, 손끝에서 미끄러진 이름 하나. 이번엔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딸의 문장을, 딸의 목소리로.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흐르도록 내버려뒀습니다. 딸아, 엄마가 이제야 내 글을 읽고 있어. 너무 늦었지만 이제야 읽고 있어. 회사에 가지 못했습니다. 새벽부터 원고를 읽고 또 읽었어요.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못처럼 박혔어요. 결국 오전 10시가 되어서야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보다 3시간이나 늦은 출근이었죠. 비서 김 과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했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괜찮습니다. 조금 늦을 거예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엔 오직 그 이름만 맴돌았습니다. 윤서진, 딸의 이름 서진, 그리고 제 성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어요. 문체, 만년필, 그리고 그 메모. 엄마가 쓰다 만원고. 이름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택시 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신인 작가 공모전 지원자 윤서진, 오늘 오후 2시 면접 일정 잡아주세요. 회의실로 오라고 하세요. 손가락이 떨려서 글자를 제대로 누를 수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지우고 다시 썼어요. 만나야 했어요. 직접 봐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딸과 무슨 관계인지, 혹시 정말로 생각을 멈췄습니다. 너무 두려웠으니까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를 지나며 직원들과 마주쳤지만 인사를 제대로 나누지 못했어요.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헬쑥하고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밤새 울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섰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 하지만 손이 가지 않았어요. 대신 가방에서 그 원고를 꺼내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딸의 뒤집힌 사진 액자를 봤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뒤집지 못했던 그 액자.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닿지 못했어요. 딸아, 오늘 엄마가 내 비밀을 알게 될 것 같아. 무서워. 정말 무서워. 오후 1시 50분. 비서 김 과장이 내선 전화를 했습니다. 회장님, 윤서진 작가님 도착하셨습니다. 회의실로 안내할까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네. 3층 소회의실로 안내하세요.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머리를 쓸어 넘기고 립스틱을 고쳤어요.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요? 단순히 지원자를 만나는 건데. 아니에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순간이었으니까요.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심호흡을 했어요. 소회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한 사람이 보였어요. 등을 보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 소박한 옷차림. 손이 문고리에 닿았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금속의 감촉. 문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아니, 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너무 닮았습니다. 눈. 딸과 똑같은 눈이었어요. 약간 처진 눈꼬리, 깊고 맑은 눈동자. 딸이 20살 때 가졌던 그 눈빛. 그 사람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서진입니다. 목소리까지 닮았어요.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 딸이 전화할 때 쓰던 그 음색. 제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사람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앉으세요.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애써 침착한 척했어요. 서진이 다시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서로를 바라봤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진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딸보다 어려 보였어요. 25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피부는 거칠고 손은 거칠었습니다.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빛. 딸이 마지막으로 저를 봤을 때의 그 눈빛. 차 드실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서진이 작게 미소 지었어요. 딸의 미소였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고 눈이 초승달처럼 구부러지는 그 미소. 숨이 막혔어요. 원고 잘 읽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잘 읽은 게 아니라 밤새 울면서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문체가 독특하더군요. 엄마가 그렇게 쓰셨다고 들었어요. 엄마. 그 단어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엄마요? 네. 제 엄마요. 서진이 가방에서 낡은 공책 하나를 꺼냈어요. 오래된 공책이었습니다. 표지가 해지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어요. 이게 엄마가 남긴 노트예요.
여기 쓰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원고를 썼어요. 공책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걸 받았어요. 표지를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쓰인 글씨, 익숙한 필체, 딸의 필체였습니다. 서진에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급하게 참았습니다. 엄마가 이걸 쓰셨다고? 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거래요. 돌아가시기 전. 그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엄마는 언제 돌아가셨나요? 서진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10년 전이요. 제가 15살 때요. 10년 전. 딸이 떠난 그 해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성함이 윤서진이라고요? 네. 윤서진이요. 이름이 어떻게 된 건가요? 서진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엄마가 남긴 건 제 이름뿐이래요. 윤서진. 엄마가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셔서 엄마 얼굴도 몰라요. 그냥 이 이름만 있어요.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딸이 아이를 낳았다고요? 딸이 혼자 아이를 키우다가 떠났다고요? 그럼 누가 키웠나요? 엄마 친구분이요. 이모라고 불렀어요. 그분이 저를 키워주셨어요. 지금은 이모도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 혼자 살았어요. 혼자.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짓눌렀어요. 이 어린아이가 혼자 살아왔다고요. 15살에 엄마를 잃고 22살에 돌봐주던 사람마저 잃고 그동안 저는 뭘 했을까요? 딸을 잃은 슬픔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서진에게란 원고 아세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인가요? 엄마가 쓰던 원고예요. 제목이 서진에게였대요. 이모가 그러셨어요. 엄마가 그 원고를 꼭 출판하고 싶어 했다고. 딸의 원고, 딸이 쓰던 그 원고. 혹시 그게 회사에 있는 건 아닐까요? 엄마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이모는 출판사에서 일했다고만 하셨어요. 근데 서진이 잠시 망설이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요. 내 엄마는 문혜당이라는 곳에서 일했다고요. 문혜당. 제가 회장으로 있는 이곳, 딸이 일했던 이곳.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서진이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왔어요. 혹시 엄마가 남긴 원고가 있을까 싶어서요. 엄마가 하고 싶었던 일을 제가 대신 하고 싶어서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놀라며 물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울었어요. 이 아이가 제 손녀라면, 이 아이가 딸이 남긴 유일한 혈육이라면, 저는 10년 동안 뭘 한 거죠? 왜 찾지 않았죠? 왜 몰랐죠? 서진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딸의 손처럼 따뜻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제 엄마를 아셨나요?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흐릿해진 시야로 서진을 봤습니다. 말해야 했어요.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네, 알겠습니다.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인사를 하고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기 직전 서진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회장님, 저 꼭 합격하고 싶어요. 엄마의 꿈을 이루고 싶어요.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회의실에 정적만 흘렀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공책, 딸의 필체로 쓰인 서진에게 손으로 공책을 쓰다듬었습니다. 딸이 만졌을 그 표지를, 딸아, 내가 이 아이를 낳았구나. 내가 혼자 이 아이를 키우려 했구나.
왜 엄마에게 말하지 않았니? 왜 혼자 짊어지려 했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저녁에 할 이야기가 있어요. 집에서 기다릴게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회장실로 돌아왔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저 도시 어딘가에 서진이 살고 있을 겁니다. 혼자, 외롭게, 딸처럼, 딸이 저를 필요로 했던 것처럼 서진도 가족을 필요로 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그 아이의 할머니라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딸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제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둠이 저를 맞이했어요. 불을 켜지 않은 채 복도를 걸었습니다. 남편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지만 문을 두드리지 않았어요. 대신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딸의 방 앞에 섰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못했던 그 문 앞에 손이 문고리에 닿았습니다. 차갑고 낯선 감촉이었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문이 열리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스위치를 찾아 불을 켰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10년 전 그대로였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책들, 벽에 붙은 포스터, 침대 위에 인형. 모든 게 딸이 떠나던 날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다만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두꺼운 먼지가 모든 것을 덮고 있었어요. 책상, 책꽂이, 창틀. 10년의 시간이 먼지가 되어 쌓여 있었습니다. 한 걸음 들어갔어요. 발밑에서 바닥이 삐걱거렸습니다. 딸이 걸었을 그 바닥을 가슴이 조여왔어요.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다이어리를 봤어요. 먼지를 손으로 쓸어냈습니다. 회색 먼지가 손에 묻었어요.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딸의 필체가 보였어요. 2015년 3월 5일. 오늘 엄마가 또 늦게 들어오셨다. 저녁도 안 먹고 방으로 들어가셨다. 나도 그냥 잤다. 2015년 4월 12일. 엄마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말할 타이밍을 놓쳤다. 엄마는 너무 바빠 보였다. 2015년 5월 20일. 오늘 엄마 생일인데 엄마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다. 케이크를 사왔는데 엄마가 안 오셨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다이어리 위에, 딸의 글씨 위에. 딸아, 엄마는 정말 몰랐어. 내가 이렇게 외로웠는지, 내가 이렇게 엄마를 기다렸는지. 서랍을 열었습니다. 딸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펜, 노트, 사진들. 손으로 하나하나 만져봤습니다. 그리고 서랍 맨 안쪽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나무 상자였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지 않았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 USB 하나가 있었어요. 작고 낡은 USB. 그리고 그 옆에 쪽지 하나. 엄마에게. 이걸 읽어주세요. 마이너스 서진. 손이 떨렸습니다. 딸이 남긴 거였어요. 엄마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 USB를 꺼내 쥐었습니다. 작고 가벼웠지만 제 손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처럼 느껴졌어요. 방문이 열렸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딸의 방문 앞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얼굴을 봤어요. 창백했습니다. 눈은 붉어져 있었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당신도 들어오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지방을 넘는 남편의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방 안을 둘러보는 남편의 얼굴. 그 얼굴에 슬픔이, 후회가, 그리움이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서진이 방이.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10년 동안 그대로네요. 그래. 남편이 딸의 책상으로 다가왔어요.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봤습니다. 딸의 졸업사진이었어요. 남편의 손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치 딸을 만지듯이. 이걸 찾았어요. USB를 보여줬어요.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게 뭐요? 딸이 남긴 거예요. 엄마에게 읽으라고. 남편의 표정이 굳었어요. 같이 봅시다. 처음이었어요. 남편이 먼저 제안한 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어요. 남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부부가 나란히 앉은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USB 안에 폴더 하나가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클릭했어요. 여러 개의 파일이 나왔습니다. 문서 파일, 사진 파일, 녹음 파일. 첫 번째 문서를 열었습니다. 화면에 글이 떠올랐어요. 딸의 글이었습니다. 엄마에게.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아마 제가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편안해요. 엄마에게 하지 못한 말들을 이제야 할 수 있으니까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의 손이 제 손을 잡았어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엄마, 저 아기를 가졌어요. 서진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엄마가 제게 지어준 이름처럼 참되고 진실한 아이로 자라길 바라며 혼자 키우기로 했어요. 엄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는 이미 너무 바쁘고 너무 지쳐 있으니까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화면이 흐려졌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회사 일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그냥 넘어갔어야 했는데, 제 손이 멈췄습니다. 회사 일? 스크롤을 내렸어요. 박노식 부사장님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어요. 제가 우연히 증거를 찾았어요. 그걸 엄마에게 말하려 했지만 박 부사장님이 알게 됐어요. 협박을 받았어요. 입 다물지 않으면 내 가족을 해치겠다고. 엄마, 저 무서워요. 하지만 엄마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요. 박노식? 그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낮게 중얼거렸어요. 저 계자식? 계속 읽었습니다. 내일 박 부사장님을 만나기로 했어요. 증거를 넘기고 회사를 떠날 거예요. 그리고 서진이와 함께 새 삶을 시작할 거예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전 괜찮을 거예요.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박 부사장을 의심해 주세요. 그리고 제 딸 서진이를 찾아주세요. 부탁해요, 엄마. 거기서 글이 끝났습니다. 노트북 화면만 밝게 빛났어요.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날 밤이었소. 네. 서진이가 떨어진 날 밤. 서진이가 누군가를 만나러 나갔었소. 그게 박노식이었던 거요. 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회상이 떠올랐어요. 10년 전 그날 밤, 딸이 집을 나서며 말했어요. 엄마, 곧 올게요. 할 얘기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딸이 제게 한 마지막 말. 엄마, 곧 올게요. 하지만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자살이라고 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자살이 아니었소. 살해당한 거요. 증거는요? 이게 증거요. 남편이 노트북을 가리켰습니다. 딸이 남긴 이 글이, 이 파일들이.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사진 파일이었습니다. 회계장부 사진, 통장 사본, 거래 내역서,
모두 박노식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딸이 모았던 증거들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이걸 모으다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딸의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회상이 또 떠올랐습니다. 딸이 말했었어요. 엄마, 회사가 이상해요.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무슨 소리야, 피곤한데 나중에 얘기하자. 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딸은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딸을 죽인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제가 딸의 말을 들었다면, 제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다면, 딸은 살아 있었을 거예요.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박노식을 고소해야 하오. 증거가 부족해요. 10년이 지났어요. 그럼 찾아야지. 다른 증거를. 어떻게요? 남편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보는 단호한 눈빛이었습니다. CCTV가 있을 거요. 그날 밤 옥상에 CCTV. 당신 회사 잔소 찾을 수 있을 거요. 맞았어요. CCTV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10년이 지났는데 남아 있을까요? 내일 확인해 볼게요. 나도 같이 가겠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부가 함께 움직이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USB를 빼냈습니다. 손에 쥐었어요. 딸이 목숨 걸고 지킨 증거. 딸이 엄마에게 남긴 마지막 부탁. 딸아, 미안해.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엄마가 너무 늦게 알았어. 엄마가 너무 무심했어. 남편이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합시다. 딸을 위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이제라도 해야 했어요. 딸이 하지 못한 일을. 딸이 원했던 진실을.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 딸이 남긴 파일들을 하나하나 읽었어요. 딸의 일기, 딸의 메모, 딸이 모은 증거들. 읽을수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딸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그 모든 걸 혼자 짊어졌을 딸을. 새벽이 되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서진이를, 손녀를 찾아야 하오. 이미 찾았어요. 뭐라고요? 어제 만났어요. 공모전에 지원한 작가가 우리 손녀예요. 남편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이요? 네. 딸을 너무 닮았어요. 눈도 목소리도.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10년 만에 부부가 함께 우는 밤이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박노식, 그 남자를 반드시 밝혀내야 했습니다. 딸을 위해, 손녀를 위해, 그리고 10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우리 부부를 위해. 아침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밤새 딸의 파일을 읽고 새벽에 겨우 눈을 붙였어요. 하지만 2시간도 채 자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렸어요. 컵을 2개 꺼냈습니다. 남편 것도 함께. 거실로 나오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딸의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젯밤 딸의 방에서 가져온 사진이었죠. 커피 드세요. 컵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고맙소. 남편이 커피를 받았습니다. 10년 만에 제가 남편에게 건넨 커피였어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어요. 침묵이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CCTV를 확인해 볼게요. 내가 같이 가겠소. 아니에요.
제가 회장이니까 제가 해야 해요. 당신이 가시면 박노식이 눈치챌 수 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심하시오. 네. 남편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우리 이제 함께 합시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10년 만에 부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직원들이 아직 많이 오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회장실로 들어가기 전 비서 김 과장을 불렀어요. 김 과장, 윤서진 작가 인턴 계약 진행해 주세요. 네. 합격시키시는 건가요? 네. 오늘부터 출근시켜 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서진을 회사에 두고 싶었어요. 제 눈이 닿는 곳에, 보호할 수 있는 곳에, 박노식이 무슨 짓을 할지 몰랐으니까요. 오전 10시 서진이 출근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서진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딸과 똑같은 미소였어요. 20살 딸이 첫 출근하던 날의 그 미소. 잘 부탁해요.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었어요. 조심해, 위험하니까 혼자 돌아다니지 마, 할머니가 지켜줄게. 하지만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보안팀장을 불렀어요. 10년 전 CCTV 기록 아직 남아있나요? 10년 전이요? 보통 1년 지나면 삭제하는데. 그래도 확인 좀 해주세요. 혹시 백업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느 구역 CCTV 말씀이신가요? 옥상이요. 보안팀장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옥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안팀장이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딸아, 엄마가 꼭 찾아낼 거야.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후 3시쯤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장님, 서진 작가가 자료실 창고에 있다고 합니다. 자료실 창고? 왜요? 편집부에서 오래된 원고 정리 작업을 시켰다고 합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오래된 원고가 있는 곳. 혹시 딸의 원고도 거기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가보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급하게 문을 열고 나갔어요. 지하 자료실로 내려갔습니다. 오래된 복도였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공기는 눅눅하고 먼지 냄새가 났어요. 창고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진짜 많네. 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넓은 창고 안에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반려원고 보류 폐기 예정 같은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서진이 상자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먼지투성이가 된 채로. 서진 씨. 서진이 고개를 돌렸어요. 아, 회장님. 여기 정리하라고 해서요. 혼자 하기엔 너무 많지 않아요? 괜찮아요. 저 이런 거 익숙해요. 서진이 다시 상자를 열었어요. 오래된 원고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도 옆에 앉아 함께 정리했어요. 회장님이 왜 직접? 나도 옛날 원고들 좀 보고 싶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딸의 원고를 찾고 싶었어요. 한참을 뒤지던 중 서진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이거. 서진의 손에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반쯤 찢어진 편지였습니다. 뭔데요? 여기 제 이름이 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서진이 편지를 제게 보여줬어요. 찢어진 편지에 쓰인 글씨, 딸의 필체였습니다. 서진이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그 뒤로는 찢어져서 읽을 수 없었어요.
이거 제 엄마가 쓴 것 같아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필체가 엄마 노트랑 똑같아요. 상자를 더 뒤졌어요. 찢어진 편지 조각들이 더 나왔습니다. 미안해, 서진아.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할머니를 찾아가렴. 편지 조각들을 모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딸이 쓴 편지였어요. 손녀에게 쓴 마지막 편지.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박노식이 서 있었습니다. 문 앞에 역광을 받으며 얼굴이 그림자에 가려져 표정을 알 수 없었어요. 박 부사장님,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래된 원고 정리 중입니다. 박노식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제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든 편지 조각을 봤어요. 표정이 변했습니다. 순간적으로. 하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게 뭡니까? 오래된 편지요. 반려 원고함에 있던 거예요. 박노식이 손을 뻗었습니다. 제가 볼까요? 괜찮습니다. 그냥 버려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니요. 회사 자료니까 제가 확인해야죠. 박노식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손에서 편지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났어요. 회장님, 박노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주시죠. 서진이 끼어들었어요. 저희가 먼저 찾은 건데요. 왜 가져가시려고 하세요? 박노식이 서진을 봤습니다. 천천히 위아래로. 당신, 신입이죠? 네. 이름이 윤서진입니다. 박노식의 얼굴이 굳었어요. 미세하게.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윤서진? 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노식이 웃었어요. 차갑게. 재밌는 이름이군요. 네. 아니, 그냥. 박노식이 다시 저를 봤습니다. 회장님, 그 편지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회사 기밀이 담겨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기밀이요? 반려 원고함에 있던 건데요. 그래도 확인은 해야죠. 박노식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위협적이었어요. 저는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제가 회장입니다. 박 부사장. 제가 판단하죠. 박노식의 눈빛이 싸늘해졌어요. 그때 서진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찍어뒀어요. 박노식이 서진을 노려봤습니다. 뭐라고? 편지 조각들이요. 혹시 몰라서 사진 찍었어요. 원고 복원 작업할 때 필요할 것 같아서요. 서진이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편지 조각 사진들이었습니다. 박노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지우세요. 왜요? 이게 업무 자료인데요. 신입이 감히. 박노식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당장 지우라고. 박 부사장. 제가 끼어들었어요. 왜 이러시는 겁니까? 단순한 편지 조각인데 왜 이렇게 흥분하시는 거죠? 박노식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회장님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뭘 조심하라는 거죠? 옛날 일을 다시 들추는 거요. 좋을 게 없습니다. 무슨 옛날 일 말입니까? 박노식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서진을 노려봤습니다. 윤서진 씨, 당신 여기서 오래 못 버틸 겁니다. 협박이세요? 충고예요. 신입은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박노식이 돌아서 나갔습니다. 신발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서진과 저만 남았어요. 서진이 떨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회장님, 저 사람, 괜찮아요. 서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가 지켜줄게요. 네. 말이 나와버렸어요. 할머니처럼. 아니, 회사에서 보호하겠다는 뜻이에요. 당신은 우리 직원이니까.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저도 떨렸어요. 분노로. 박노식? 저 남자가 딸을 죽였어요. 그리고 지금 손녀를 위협하고 있어요.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창고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멀리서 박노식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리해야 해. 빨리. 윤서진이라는 애야. 조사해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서진을 돌아봤습니다. 다행히 서진은 듣지 못한 것 같았어요. 서진 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퇴근하세요. 네, 아직 시간이. 내일 다시 해요. 오늘은 쉬세요. 알겠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습니다.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즉시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무슨 일이요? 박노식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편지 조각, 박노식의 반응, 협박. 남편이 낮게 말했어요. 손녀를 보호해야 하오. 어떻게요? 당신 집에 데려오시오. 함께 살자고 하시오. 아직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말하시오. 이제 때가 됐소. 맞았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서진을 집으로 초대할게요. 나도 준비하겠소.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도시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딸아, 엄마가 이제 모든 걸 밝힐 거야. 내 딸을 지킬 거야.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야. 주먹을 쥐었습니다. 딸의 편지 조각을 쥔 손. 절대 박노식에게 넘기지 않을 거예요. 절대.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피해망상일까요? 하지만 박노식의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핸드폰을 꺼내 서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무사히 집에 도착했나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답장 부탁해요. 걱정돼서요. 이번엔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네, 회장님. 방금 도착했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뭐 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증거들을 정리하고 있소. 남편 옆에 앉았어요. 종이에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 딸의 USB 회계 장부, 거래 내역. 딸의 편지 조각. 10년 전 그날 밤 딸의 행적. CCTV는 확인했소? 보안팀에 요청했어요. 내일 아침에 결과가 나올 거예요. 혹시 남아있을까요? 모르겠어요. 10년이나 지났는데.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꼭 남아있을 거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녁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주방에 선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채소를 썰고 저는 국을 끓였습니다. 서진이를 초대하려고 하는데 언제요? 내일 저녁. 너무 급한 거 아니오? 그럴 수 없어요. 박노식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서진이가 위험해요. 남편이 칼질을 멈췄어요. 그렇겠소? 진실을 말해야 해요. 우리가 서진이의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걸. 서진이가 받아들일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말해야 해요. 냄비에서 국이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된장국이었어요. 딸이 좋아하던. 국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짠맛이 혀끝을 자극했지만 눈물이 더 짰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도 자기 방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2시쯤
핸드폰이 울렸어요. 회사 번호였습니다. 보안팀장이었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CCTV 백업 파일을 찾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10년 전 데이터가 외장하드에 백업되어 있었습니다. 근데요? 파일이 손상되어 있습니다. 복구 작업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걸려요? 전문 업체에 맡기면 2-3일 정도요. 당장 시작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영상 속에 진실이 있을 거예요.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침이 되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데 남편이 말했어요. 나도 같이 가겠소. 회사에요? 네. 편집부에 예전에 알던 사람이 있소. 그 사람에게 물어볼 게 있소. 누구요? 이선우. 기자 출신이요. 10년 전에 우리 딸 사건을 취재하려 했던 사람이요. 이선우. 그 이름이 낯익었어요. 그 사람이 아직 회사에 있어요? 편집장으로 있다고 들었소. 무슨 얘기를 하려고요? 10년 전 그 사람이 뭔가 알고 있을 것 같소. 당시 취재를 하다가 중단됐거든요. 왜 중단됐죠? 회사에서 막았소. 당신도 알지 않소? 맞았어요. 저도 막았습니다. 딸의 죽음을 스캔들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취재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실을 묻어버린 거였어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편집부로 갔어요.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회장과 회장 남편이 함께 오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이선우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이선우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초반 날카로운 눈매의 남자였어요. 우리를 보자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윤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앉으세요, 이 편집장. 우리도 자리에 앉았어요. 이선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남편이 먼저 말했어요. 10년 전 일에 대해 물어보고 싶소. 이선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진 씨 말씀이신가요? 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이선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물어보시는군요. 무슨 뜻이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두 분이 진실을 알고 싶어 하실 거라고.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당신, 뭘 알고 있어요? 이선우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10년 전 전서진 씨 사건을 취재했습니다. 자살이 아니라고 확신했거든요. 왜요? 서진 씨가 죽기 일주일 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딸이 당신을 찾아왔다고요? 네. 회사 내부 비리를 제보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노식 부사장에 대해서요? 이선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알고 계셨나요? 최근에 알게 됐어요. 딸이 남긴 파일을 찾았거든요. 이선우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서진 씨가 제게 준 자료들입니다. 회계장부 사본, 통장 거래 내역, 박노식 부사장이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들이었죠. 똑같았어요. 딸의 USB에 있던 것과. 왜 기사를 안 썼어요? 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선우가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서진 씨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압력이 들어왔죠. 모든 자료를 내놓으라고. 누가 압력을 넣었죠? 박노식 부사장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런데 왜 순순히 넘겼어요? 안 넘겼습니다. 이선우가 다시 서랍을 열었어요.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복사본을 만들어뒀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선우가 노트북을 켰어요. CCTV 영상도 복사했습니다. 뭐라고요? 10년 전 옥상 CCTV 영상이요. 제가 보안팀에 부탁해서 먼저 복사해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두 분이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10년 동안 아무도 묻지 않으셨잖아요. 말문이 막혔어요. 맞았습니다. 저희가 진실을 외면했어요.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진실을 파헤치는 게 두려워서. 영상을 보여주세요. 이선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흑백 CCTV 영상. 옥상이 보였어요. 시간은 밤 10시 47분. 한 사람이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딸이었어요. 제 손이 입을 막았습니다. 남편이 제 다른 손을 꽉 잡았어요. 화면 속 딸은 난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10시 52분. 또 한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남자였어요. 체격, 걸음걸이. 박노식이요. 남편이 낮게 중얼거렸어요. 화면 속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소리는 없었어요. 입모양만 보였습니다. 딸이 뭔가를 꺼내 보여줬어요. 서류 뭉치 같았습니다. 박노식이 손을 뻗어 서류를 빼앗으려 했어요. 딸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노식이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딸이 더 뒤로 물러났어요. 난간 쪽으로. 박노식이 손을 뻗었습니다. 밀었는지 잡으려 했는지 알 수 없었어요. 화질이 좋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딸이 난간을 넘어 떨어졌어요. 아!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 입에서. 남편이 저를 꽉 안았어요. 제 얼굴을 남편의 가슴에 묻었습니다.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화면 속에선 박노식이 난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 내려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영상이 끝났습니다. 이선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게 증거입니다. 박노식이 서진 씨를 죽였다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진작 경찰에 넘기지 않았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선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밤 제 집에 누군가 침입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책상 위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입 다물지 않으면 가족이 다친다고. 협박을 받았다는 거요? 네. 그래서 숨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선우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 영상 누가 또 가지고 있나요? 무슨 말씀이신지. 회사 보안팀에서 CCTV 복구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당신도 복사본을 가지고 있다면 박노식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이선우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당신 말고 누가 또 이 영상을 복사해 갔어요? 그건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 보안팀장이 박노식과 가까웠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박노식도 영상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증거를 인멸했을 거예요. 지금 보안팀장은 누구죠? 바뀌었습니다. 2년 전에. 그럼 혹시 원본이 남아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선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둘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요? 경찰에 신고해야죠. 증거가 충분할까요? 이선우의 영상, 딸의 USB, 편지 조각들. 충분해요. 하지만 박노식이 반격할 거요. 상관없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딸을 위해, 우리 딸을 위해.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누구세요? 서진이 이모예요. 서진이를 키워준.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서진이가 사라졌어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아까부터 연락이 안 돼요. 집에도 없고 핸드폰도 꺼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회사 앞에 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남편이 제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무슨 일이요? 서진이가 사라졌대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금 어디세요? 전화기 너머로 물었어요. 서진이 집 앞이에요. 주소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주소를 받아 적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고 남편을 봤습니다. 박노식이요. 뭐라고? 박노식이 서진이를 데려간 거예요. 분명해요. 남편이 주먹을 쥐었어요. 그 개자식을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지금 당장. 하지만 증거는 나중에. 지금은 서진이를 찾아야 해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회장실에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직원들이 놀라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손녀를 잃을 순 없었습니다. 딸에 이어 손녀까지 잃을 순 없었어요.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복도를, 엘리베이터를, 로비를. 남편이 뒤따라왔어요. 주차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빨리요, 빨리.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회사 건물이 멀어졌습니다. 저 건물 어딘가에 박노식이 있을 거예요. 서진이를 데리고, 손녀를, 제가 지켜야 할 아이를. 딸아, 미안해.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엄마가 또 늦었어. 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차는 서울 시내를 빠르게 달렸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더 빨리 달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이에게로. 서진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다가구 주택이었어요. 좁은 골목 안쪽, 햇빛도 잘 들지 않는 곳. 한 여자가 집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보이는 여자였어요. 혹시 서진 이모님이세요? 여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회장님이세요? 네. 서진이는요? 아직 연락이 안 돼요. 핸드폰도 계속 꺼져 있고. 이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급히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서진이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남편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서진이? 어디 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죄송해요.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서. 지금 친구 집에 있어요. 친구 집? 네. 엄마 친구분이요. 갑자기 찾아와서 놀라셨나 봐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주소 알려줘요. 제가 지금 갈게요. 괜찮아요. 아니요. 꼭 가야겠어요. 할 얘기가 있어요. 서진이 잠시 망설이더니 주소를 알려줬어요. 전화를 끊고 이모를 봤습니다. 찾았어요. 무사해요. 이모가 주저앉으며 울었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이모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제가 데려올게요. 걱정 마세요. 차를 타고 주소지로 향했습니다. 강남에서 멀지 않은 곳,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어요. 현관 앞에서 서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사한 모습에 눈물이 났어요. 차에서 내려 서진에게 달려갔습니다. 서진 씨. 서진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회장님, 왜 이렇게까지? 말을 잇지 못하고 서진을 꽉 안았습니다. 서진이 당황하며 몸을 굳혔어요. 회장님?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진을 놓아주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놀랐죠? 미안해요.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걱정하셨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남편이 차에서 내려왔어요. 서진을 봤습니다. 서진이 남편을 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녀를 처음 보는 순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 씨,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차에 남았어요. 둘이서 먼저 얘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서진과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켰지만 손도 대지 않았어요. 서진 씨, 네, 회장님. 제가 할 얘기가 있어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거 아세요? 서진이 USB를 봤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게 뭔데요? 당신 엄마가 남긴 거예요. 서진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가요? USB를 서진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당신 엄마가 쓴 글이 들어있어요. 당신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 서진이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어요. 제가 읽어도 돼요? 당연하죠. 당신을 위한 거니까.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USB를 꽂았어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서진이 화면을 봤어요. 엄마의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서진의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가 이런 글을 끝까지 읽어봐요. 서진이 계속 읽었습니다. 박노식 이야기가 나오자 서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박 부사장이 엄마를 죽였다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증거를 찾았어요. CCTV 영상도 있어요. 서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서진이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 서진이를 찾아주세요. 부탁해요, 엄마. 서진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엄마가 할머니를 찾아달라고 했어요? 네. 할머니가 누군데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말해야 했어요. 서진 씨. 서진이 저를 봤어요. 눈물로 젖은 얼굴로. 제가 당신 할머니예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이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몇 번이나? 뭐라고요? 당신 엄마는 제 딸이에요. 윤서진.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하지만 엄마 이름은 서진이에요. 윤서진. 저희 딸이에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럼 회장님이 할머니예요. 당신 할머니. 서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왜 10년 동안? 미안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몰랐어요. 당신이 있다는 걸. 딸이 임신한 것도, 당신을 낳은 것도. 엄마가 할머니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혼자 키우려 했나 봐요. 왜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알고 있었으니까요. 왜 딸이 말하지 않았는지. 딸은 엄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바쁜 엄마를, 지친 엄마를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할머니가 딸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일만 했어요.
딸과 제대로 얘기도 나누지 않았어요. 딸이 뭘 좋아하는지, 뭘 힘들어하는지 몰랐어요. 서진이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딸이 혼자 모든 걸 짊어졌어요. 당신을 임신한 것도, 회사 비리를 발견한 것도, 혼자서, 그리고 죽었죠. 서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할머니 때문에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할머니가 딸을 제대로 사랑했다면 엄마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맞아요. 할머니가 딸의 말을 들어줬다면 엄마는 혼자 싸우지 않았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할머니라고요? 10년이 지나서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너무 고개를 숙였어요. 맞았어요. 너무 늦었어요. 하지만 가방에서 또 하나를 꺼냈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어요. 이것도 딸이 남긴 거예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들렸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딸의 목소리였어요. 엄마, 나 문혜당의 진실을 지킬 거야. 서진이 숨을 멈췄어요. 무서워. 하지만 해야 해. 엄마를 위해서. 엄마는 평생 이 회사를 위해 살았잖아. 나쁜 사람들이 회사를 망치게 둘 순 없어. 그리고 내 딸 서진이를 지킬 거야. 서진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서진아, 엄마가 미안해. 할머니를 찾아가지 못해서. 하지만 넌 꼭 할머니를 찾아가렴. 할머니는 겉으론 차가워 보이지만 따뜻한 분이야. 할머니도 널 사랑할 거야. 엄마를 사랑했던 것처럼. 녹음이 끝났습니다. 카페는 고요했어요. 서진이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내요. 저도 울었어요. 딸은 할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히려 할머니를 이해했어요. 당신이 할머니를 찾아가길 바랐어요. 서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가요? 네. 그래서 당신이 찾아온 거죠? 공모전에 지원한 것도 할머니를 찾기 위해서였죠? 서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했어요. 뭐라고요? 엄마가 당신 할머니를 찾아가길 바랐다고. 할머니에게 용서받고 싶어 했다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왔어요. 엄마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러. 서진이 가방을 열었어요. 낡은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제가 딸에게 준 그 만년필이었어요. 이것도 엄마가 남긴 거예요. 그 펜, 이모가 줬어요. 내 엄마가 평생 소중히 간직했다고. 만년필을 받았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어요. 엄마는 이 펜으로 원고를 썼대요. 매일 밤. 그랬구나. 할머니가 준 선물이 유일한 희망이었대요. 가슴이 미어졌어요. 딸은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엄마의 선물을 소중히 간직했어요. 그런데 저는 뭘 했나요? 딸의 사진도 뒤집어 놓고 방문도 닫아 놓고 10년 동안 외면했어요. 서진아.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어요. 서진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라고 불러줄래요? 서진의 입술이 떨렸어요. 저 괜찮아요. 당장이 아니어도 언젠가 마음이 준비되면. 서진이 눈물을 닦았어요. 할머니. 작은 목소리였어요. 할머니.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할머니, 저 엄마가 그리워요. 서진이 제 품에 안겼어요. 저도 서진을 안았습니다. 꽉. 10년 만에 안아보는 가족이었어요. 딸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서진을 통해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서로의 눈물을 느끼며. 할머니. 응.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모든 걸 바로잡을 거야.
박노식을 반드시 잡을 거야.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 이제 할머니 혼자가 아니니까. 서진을 놓아주고 눈을 마주쳤어요. 할아버지도 계시고 너도 있잖아. 서진이 미소 지었어요. 딸의 미소였어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차에서 기다리던 남편이 우리를 봤어요. 서진과 함께 차로 갔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서진이 인사했어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우리 손녀. 남편이 서진을 꽉 안았어요. 서진이 당황하다가 천천히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어요. 10년 만에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비서 김 과장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박 부사장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당장 오셔야 합니다. 회장님 탄핵안을 상정했다고 합니다.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박노식이 먼저 움직였어요. 언제요? 1시간 후요. 시계를 봤어요. 지금 오후 4시 50까지 회사에 가야 했어요. 남편을 봤습니다. 박노식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대요. 남편의 표정이 굳었어요. 드디어 내가 움직였구나. 서진이 물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싸워야 해. 마지막 싸움을. 저도 갈게요. 아니야. 너는 할머니 혼자 보낼 수 없어요. 저도 증인이에요. 엄마의 딸이잖아요. 서진의 눈빛이 단단했어요. 딸의 눈빛이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함께 가자. 차가 출발했습니다. 회사를 향해, 마지막 전쟁터를 향해, 창밖으로 도시가 흘러갔어요. 서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할머니도 무서워. 그래도 해야 하죠? 그래. 내 엄마를 위해서.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를 위해서. 회사가 보였습니다. 높이 솟은 문예당 빌딩. 딸이 일했던 곳. 딸이 진실을 위해 싸웠던 곳. 딸이 떨어진 곳. 이제 할머니가 끝을 낼 차례였어요. 차가 주차장에 들어섰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가자. 남편과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 함께 차에서 내렸어요. 10년 만에 우리는 다시 함께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사회실 문 앞에 섰습니다. 두꺼운 나무 문 너머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진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물러설 순 없었어요. 남편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소.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이사회실 안. 긴 테이블 주위로 이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12명. 상석에 박노식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리에 박노식이 저를 봤어요. 차갑게 웃었습니다. 회장님, 늦으셨군요. 제자리에 앉아 계시네요. 박 부사장. 곧 제자리가 될 테니까요.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테이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진과 남편이 뒤를 따랐어요. 회장님, 그분들은 누구십니까? 한 이사가 물었어요. 제 가족입니다. 그리고 증인입니다. 박노식이 서류를 펼쳤어요. 윤정희 회장의 탄핵안을 상정합니다. 무슨 근거로요? 회장으로서의 직무유기, 회사 기밀 유출, 그리고 박노식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정신적 불안정. 정신적 불안정이라니요? 10년 전 따님의 죽음 이후 회장님은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최근엔 신입 직원에게 과도한 관심을 보이며 박노식이 서진을 봤어요. 회사를 사유화하고 계십니다. 이사들이 수군거렸어요. 다 들으셨습니까? 제가 입을 열었어요. 박 부사장의 말을요. 회장님, 반박하실 게 있으십니까? 네. 많이요. 가방을 열었습니다. USB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박노식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어요. 모르겠는데요. 제 딸이 남긴 증거입니다. 10년 전 박 부사장의 횡령 증거요. 이사회실이 술렁였어요. 무슨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닙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USB를 꽂았습니다. 회계장부가 화면에 떠올랐어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박 부사장은 회사 돈 12억을 빼돌렸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제 딸이 모은 증거가. 다음 파일을 열었어요. 은행 거래네요. 박 부사장 명의의 비자금 계좌입니다. 조작된 자료요. 조작이 아닙니다. 남편이 나섰어요. 저희가 은행에 확인했습니다. 이 계좌는 실존하며 현재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박노식이 일어섰어요. 이건 모함입니다. 회장이 개인적 원한으로. 개인적 원한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제 딸을 죽인 사람에 대한 정당한 고발입니다.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어요. 10년 전 제 딸 윤서진은 박 부사장의 비리를 발견했습니다. 화면을 넘겼어요. 딸의 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회사를 지키기 위해. 하지만 박 부사장이 알게 됐죠. 다음 화면. 딸이 쓴 편지. 박 부사장님이 협박했어요. 입 다물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이사들이 박노식을 봤어요. 박노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조작이 아닙니다. 이선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이선우가 앞으로 나왔어요. 저는 이선우 편집부장입니다. 10년 전 윤서진 씨로부터 직접 제보를 받았습니다. 당신도 공모자요. 박노식이 소리쳤어요. 아닙니다. 저는 기자로서 취재했을 뿐입니다. 이선우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걸 확보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떠올랐어요. 옥상 CCTV 영상. 10년 전 그날 밤의 영상입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이사회실이 숨죽였어요. 화면 속 딸과 박노식이 대화하는 장면. 박노식이 다가가는 장면. 딸이 뒤로 물러나는 장면. 그리고 딸이 떨어지는 장면. 이사들이 숨을 삼켰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박노식이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니야. 이 영상은 경찰에 제출될 것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박노식 부사장은 살인 혐의로 고소될 것입니다. 경비원들이 들어왔어요. 경찰과 함께 박노식 씨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박노식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박노식이 저를 노려봤어요. 증오에 찬 눈빛으로. 당신이 딸을 제대로 키웠다면 이런 일은. 맞아요. 제가 말을 끊었어요. 제 잘못이에요. 저도 압니다. 박노식이 끌려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이사회실이 조용했어요. 저는 이사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네, 회장님. 오늘부로 저는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이사들이 술렁거렸어요. 회장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회장님은 피해자. 아닙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회사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10년 동안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이제 책임을 져야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이게 맞는 일이에요.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에 섰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딸도 이 풍경을 봤을까요? 책상 위에 뒤집힌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세웠어요. 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25살 딸. 딸아, 미안해.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엄마가 너무 늦었어. 너무. 서진이 들어왔어요. 할머니. 응? 괜찮으세요? 모르겠어. 괜찮아야 하는데 괜찮지 않아. 서진이 제 옆에 섰어요. 함께 창밖을 봤습니다. 엄마도 이 풍경을 봤을까요? 그랬을 거야. 무슨 생각했을까요? 엄마를 생각했겠지. 할머니를.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 서진아. 할머니가 내 엄마를 지키지 못해서.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할머니 잘못이야. 서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진실을 밝혔어요. 엄마를 위해 싸웠어요. 너무 늦었지만, 하셨잖아요. 일주일 후,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박노식의 살인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사퇴 이유가 뭡니까? 책임을 지는 겁니다. 10년 전 진실을 외면한 것에 대한. 그 옆에 여성분은 누구십니까? 서진을 봤어요. 제 옆에 서 있는 제 손녀입니다. 손녀요? 네. 윤서진의 딸입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윤서진 문학재단을 설립할 겁니다. 딸의 이름으로. 한 달 후, 재단 설립식이 열렸어요. 작은 행사였습니다. 가족과 몇몇 지인들만. 서진이 낭독대 앞에 섰어요. 제 엄마 윤서진이 남긴 원고를 읽겠습니다. 서진이 원고를 펼쳤어요. 딸의 마지막 원고. 사람은 죽어도 글은 남는다. 그 글을 읽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난다. 나는 이 글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엄마가 이 글을 읽는다면, 그리고 내 딸이 이 글을 읽는다면 나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딸의 묘소를 찾았어요. 부부가 함께, 서진과 함께 10년 만에 찾은 딸의 무덤이었습니다. 묘비에 새겨진 이름, 윤서진. 꽃을 놓았어요. 딸아, 엄마 왔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10년 동안 엄마가 도망쳤어. 내가 무서웠어. 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무서웠어. 남편이 무릎 꿇었어요. 서진아, 아빠도 미안하다.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서진이 할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엄마, 서진이에요. 딸, 서진도 울었어요. 저 할머니, 할아버지 찾았어요. 엄마가 시킨 대로. 이제 가족이 됐어요. 엄마, 우리 셋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진이 이제 함께 살기로 했어요. 딸의 방을 서진에게 줬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아요? 응. 내 엄마도 원했을 거야. 서진이 방 안을 둘러봤어요. 엄마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남편이 국을 끓이고 제가 반찬을 차렸습니다. 서진이 밥을 지었어요.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말했어요. 밥을 먹다가 문득 딸이 앉던 자리를 봤어요. 빈자리였습니다.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자리. 가슴이 아팠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딸은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서재에 앉아 편지를 썼어요. 딸에게 처음으로 쓰는 편지였습니다. 딸의 만년필로. 딸아, 엄마가 이제야 내게 편지를 쓴다. 살아있을 때 하지 못한 말들을 하려고.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이 세 마디를 너무 늦게 말하는 것 같아. 펜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습니다. 서진이를 잘 키울게. 내가 하지 못한 것들을 엄마가 할게. 늦었지만 이제라도 할게. 용서해 줄래? 아니,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그래도 엄마는 이제 도망치지 않을게. 편지를 다 쓰고 접었어요. 딸의 사진 옆에 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딸아, 별이 참 많구나. 혼잣말이 흘러나왔어요. 너도 저 별 중 하나가 됐을까? 엄마를 내려다보고 있을까?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딸은 이제 이 집에 있으니까요. 서진의 미소 속에, 서진의 목소리 속에, 서진의 글 속에.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서진이 말했어요. 할머니, 저 소설 쓰기 시작했어요. 정말? 네. 엄마 이야기요. 그래. 엄마의 삶을, 엄마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글이 될 거야. 할머니도 읽어주세요. 다 쓰면 읽을 수 있을까? 읽어주세요. 꼭. 서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바랐던 일이에요. 할머니가 엄마 글을 읽어주는 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읽을게. 저녁이 되었어요. 남편과 산책을 나갔습니다. 한강 공원을 걸었어요. 행복하오? 남편이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행복이 뭔지. 그래도 예전보단 나은가요? 예전보단. 그래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여서 다행이에요. 나도요. 우리는 말없이 걸었어요. 강물이 흘렀습니다. 시간도 흘렀어요. 하지만 딸의 빈자리는 여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진이 책상에 앉아 글을 쓰고 있었어요. 열심히 키보드를 두드리는 모습, 딸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차를 끓여왔어요. 마시오. 고마워요.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쓴맛과 단맛이 섞여 있었습니다. 인생 같았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딸아, 엄마는 아직도 내가 그리워. 매일 밤 내 꿈을 꿔. 손을 뻗지만 닿지 않는 꿈을.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야. 서진이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어. 우리는 천천히 다시 가족이 되어가고 있어. 완벽하진 않아. 아직도 어색하고 아직도 아파. 하지만 괜찮아. 이게 우리가 갈 수 있는 최선이니까.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왔어요. 일어나 딸의 사진을 봤습니다. 딸아, 좋은 아침. 매일 하는 인사였어요. 오늘도 할머니는 살아갈 거야. 내가 살지 못한 시간들을. 늦었지만 이제라도. 사진 속 딸이 웃고 있었어요. 용서하는 것 같기도 격려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1년 후 서진의 첫 소설이 출간되었습니다. 제목은 서진에게. 출판 기념회에 갔어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서진이 낭독했어요. 이 이야기는 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늦게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책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헌사가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그리고 할머니에게. 사람은 글로 다시 살아난다. 책장을 넘겼어요. 딸의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읽다가 멈췄어요.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웃으며 울었어요. 딸아, 내가 돌아오진 않았어. 엄마는 여전히 너를 그리워해. 매일 밤 매 순간. 하지만 엄마는 이제 알아. 내가 남긴 것들이 있다는 걸. 서진이가 있고, 내 글이 있고, 내 사랑이 있어. 그걸로 엄마는 살아갈 거야. 완벽하진 않지만, 행복하진 않지만, 그래도 거실에서 서진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남편과 뭔가 얘기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소리였어요. 일어나 거실로 갔어요.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서진이 뭔가를 보여줬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우리 셋은 그렇게 저녁을 함께 보냈어요. 딸의 빈자리를 안고, 하지만 함께 끝났다고 생각한 이야기는 지금 막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하지만 진실한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